롯데그룹의 위기설은 계속되고 있죠. 롯데그룹 쪽에서는 어떻게 하든 막으려고 롯데월드타워도 담보로 내놓고요. 또 계열사도 매각한다고 이야기하고요. 또 부동산도 매각을 해서 현금을 만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게 위기의 수준이 어느 정도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롯데케미칼 여수 2공장 지금 셧다운할 모양새입니다. 현재까지는요 박스업이라고 하거든요. 박스업. 이 박스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요 생산시설을 비우고 질소를 충전하는 절차인데 통상적으로 공장을 멈추거나 정기보수를 위해 진행합니다. 지금은요 박스업을 하는 것이 해체 혹은 매각을 위한 준비 단계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롯데케미칼 여수 2공장 실제 생산하는 제품들을 보면 에틸렌 그리콜이라고 해서 EG입니다. 차량용 냉각의 어떤 냉각제입니다. 냉각제의 주 원료입니다. 여기다가 메타크릴레이트라는 MMA 이거는 아크릴 유리의 핵심 소재입니다. 이 공장을 닫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1970년대부터 보면 말입니다. 호남 석유화학 시절에 이게 생산을 시작을 했거든요. 한때는요 롯데케미칼의 핵심 플라스틱 제품으로 단위 공장 매출로만 3조 4조를 했던 그런 제품들입니다. 그런데 그 제품을 지금 생산하는 공장을 셧다운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셧다운하면 결국 현재까지 시장에서 돌려오는 말은 결국 매각한다에 매각한다. 매각을 하면 어디다 하겠습니까? 일본에다 하겠습니까? 동남아에 하겠습니까? 중국에 하겠죠. 중국이 사실상 경쟁사인데 경쟁사에 또 매각을 하면 우리 거를 그대로 다 뺏어가는 게 되는 건가요?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 굉장히 높을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셧다운을 하고 매각을 할 계획을 세우느냐?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왜 위험하느냐? 중국이 말입니다. 석유화학 제품을 엄청나게 생산해야 됩니다. 생산 능력만 하더라고 에틸렌 경우만 보면요. 에틸렌 이게 플라스틱이나 합성 섬유의 주 원료가 에틸렌인데 에틸렌의 생산 능력이 2018년에 2,565만 톤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을 보면 5,440만 톤이에요. 지금 이대로면 2025년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6년 사이에 112.2%가 늘어나는 겁니다. 112.2%. 2,875만 톤이 늘어요. 문제는 중국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에틸렌 생산한 것을 가지고요. 전 세계에다가 저가로 마구마구 뿌립니다. 저가로. 미국에도 뿌리고 유럽에도 뿌리고 남미에도 뿌리고 동남아도 뿌리고 대한민국에도 뿌리는 대한민국에도. 대한민국에 저가로 뿌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공장들이 스톱할 수밖에요. 가격이 워낙 쌉니다. 가격이 말입니다. 우리 생산 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전 세계에다 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석유화학업계 여러분 알다시피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을 쓰겠습니다. 개박살 났습니다. 엄청나게 박살이 났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뿌리니까 롯데는 롯데케미칼이 주력이거든요. 캐시카우입니다. 현금을 창출하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까지 갖다 뿌리니까 여러분 보시다시피 롯데케미칼이 2022년에 벌써 매출은 22조 2,761억 원을 냈지만 영업이익은 7,584억 원의 적자예요.
2023년도 3,332억 원의 적자고요. 올해 벌써 3분기까지만 보더라도 6,601억 원이 적자입니다. 그냥 이대로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올해 1조까지도 적자가 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적자가 계속 나니까 공장을 스톱해야 되겠죠. 공장을 셧다운 시켜야 되겠죠. 셧다운 시킨 다음에요. 설비 뜯어서 중국에 파는 건가요? 아니면 공장을 통째로 파는 건가요? 공장을 통째로 팔 수도 있죠. 공장을 통째로. 그러니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이죠. 문제는 여기서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 롯데케미칼이 캐시카우인데 많이 벌 때는 1조 5,356억 원까지 벌었거든요. 예, 2020년 그 어려울 때도 3,569억 원을 벌었습니다. 단기 영업이익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적자가 투성이니까 이거 더 이상 못 버티는 겁니다. 그럼 빚은 어떻게 갚나요? 빚이 뭐 한두 푼이야죠. 2024년 6월 현재 29조 9,509억 원이 롯데 지주하고 호텔 롯데, 롯데케미칼이 갖고 있는 차입금입니다. 빚 갚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꼬여간다는 뜻이에요. 저는 여러분, 롯데가 진짜로 어려운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인사에서 많은 사람들을 내보냈습니다. 최고 경영자를 36%나 교체했습니다. 21명을. 계열사 37개 중에 말입니다. 임원은요 22%를 퇴임을 시켰습니다. 전년 대비하면 13%가 임원들은 그만두고 나간 거예요. 이런다고 여러분 상황이 나빠졌던 게 좋아질까요? 좋아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교체한다고 해서 뭐가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지금 롯데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저는 준비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어려워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일단 석유화학이 캐시카우였는데 석유화학이 무너졌고요. 그나마 지금 버텨내는 게 쇼핑이거든요. 롯데 쇼핑, 백화점이나 마트나. 그런데 여기도 말입니다. 지역에 따라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백화점도 적자 나는 백화점 다 팔아버리고 마트도 적자 나는 마트 다 팔아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정도로 롯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 롯데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뭐 스스로도 부동산도 많고 주식도 많고 또 다른 자산들도 많기 때문에 유동성 위기는 쉽게 극복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앞으로가 문제잖아요. 앞으로가 문제잖아요. 오죽했으면 롯데케미칼의 주력 공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여수 공장을 폐쇄, 셧다운을 할까요? 참 심각한 상황 저는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말입니다. 롯데는요 큰 준비를 하지 않는 한 위기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조직을 슬림화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고는 하지만 결국 말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더 혼란을 부추길 수도 있거든요. 잘하려고 하다가 더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롯데 어떻게 되는지 우리 지켜봐야 됩니다. 저는 롯데를 계기로 보면요. 우리 경제가 진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금이 IMF 때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하고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IMF 때는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충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외부적인 충격만 없애버리니까 다시 대한민국이 비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외부적인 충격이에요. 미국에서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터지면서 사실 전 세계 금융위기가 왔던 거거든요. 이것도 외부적인 충격이 해소가 되면 나아지는 요소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 외부적인 충격이 아닙니다. 저는 외부적인 충격이 아니라고 봐요. 중국이 원체 빠르게 성장을 하니까
지금 우리가 상대적으로 깨지는 거거든요. 석유화학 롯데만 이런 중 아세요? 석유화학 업계가 다 난리예요. 지금 보세요. 롯데케미칼이 여수 2공장 박스업 착수, 말레이시아 합작법인 LUSR 청산 이렇게 됐죠. LG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수 SM 공장 가동 중단했습니다. 여수 NCC 2공장 매각 검토하고 있습니다. NCC가 나프타 생산하는 거거든요. 화학의 쌀이라고 하는 게 나프타예요. 그걸 매각하겠대. 그럼 누가 삽니까? 누가 사겠습니까? 중국이 사겠죠. 그러면 중국이 사면 우리는요. 개박살 나는 거죠. 하나솔루션도 지금 마찬가지 7천억 원대 역대 최대 규모의 연구체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주력 자산을 매각하고 생산 공장도 매각 검토하고 있습니다. 누가 사겠습니까? 중국이 사겠죠. 지금 대한민국 이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롯데가 위기가 맞은 게 사실은 중국이 워낙 빨리 성장을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지요. 화학업종에서만 이러냐? 철강도 마찬가지,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 조선도 마찬가지, 반도체도 마찬가지. 저는 지금 대한민국은 엄청난 경각심을 가지고 중국을 경계해야 되는 것은 뭐 당연하고요. 이미 늦은 것 같긴 하지만요. 외교력을 제대로 회복을 해서 우리가 살 길을 빨리 찾아야 돼요. 이렇게 2, 3년 지나잖아요. 진짜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진짜. 저도 요즘 생각이 많아졌어요. 굉장히 생각이 많아졌어요. 이게 대한민국 자산뿐만 아니라 도대체 글로벌 자산이 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요즘은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합니다. 글로벌 자산이 뭔지. 아니 대한민국에서는 귀하잖아요. 아파트도 귀하고 땅도 귀한데 세계 위기가 오면 과연 대한민국의 아파트가 얼마나 큰 효과를 발휘할까요? 차라리 금을 가지고 있거나 달러를 가지고 있거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거나 이게 더 낫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요즘은 자꾸 하게 됩니다. 그만큼 저조차도 말입니다. 불안하다는 뜻이에요. 저는 그만큼 우리 세계가 진짜 정신 못 차리면 박살나게 생겼다. 그 말씀 또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